둠스데이 대 브로리, 두 명의 엄청나게 크고 엄청나게 강하며 엄청나게 사나운 파이터들이 맞붙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치열한 싸움에서는 정말로 이게 박빙이 될 수 있을까요? 자, 시작해봅시다. 둠스데이, 진화의 최종 형태. 허구 속에는 괴물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둠스데이는 특별합니다. 그는 자연에서 태어나거나 연민으로 길러진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과학이 진화를 바라보며 생존을 속전속결로 해보자고 했을 때 탄생한 결과입니다. 크립톤이 언젠가 슈퍼맨이 고향이라 부르게 될 빛나는 세계가 되기 훨씬 전의 일입니다. 그곳은 야만적인 죽음의 세계였고 유리 폭풍이 몰아치고 건물만한 포식자들이 돌아다녔으며 거의 모든 숨쉬는 존재를 죽이는 대기가 있었습니다. 그 혼돈 속에서 에르트론이라는 크립톤 과학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궁극의 생명체를 만드는 데 집착했습니다. 그의 방식은 완전히 광기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아기 실험체를 데려다가 크립톤의 황해에 던져놓고 그것이 죽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찢기고 으깨지고 불타고 질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남은 것을 복제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을 수천 번 반복했습니다. 죽을 때마다 그 생물의 DNA가 다시 쓰였고 실패할 때마다 죽이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결국 베르트란의 창조물은 죽지 않고 오히려 그를 죽였습니다. 그날이 바로 DC 유니버스가 둠스데이, 즉 잔혹함이 낳은 살아있는 결과를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는 감정이나 도덕성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오직 살아남으려는 본능 그 자체입니다. 육체로 태어난 생물학적 종말이죠. 그가 크립톤에서 탈출한 순간부터 둠스데이의 힘은 우주의 불변상수가 되었습니다. 한 번 그를 죽인 것은 다시는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짐승들에게 찢겨지면 다이아몬드보다 단단한 갑옷을 키우고 불에 타 죽으면 불에 타지 않는 몸이 되며 진공 상태에 버려지면 공기 없이도 살 수 있도록 진화합니다. 그는 죽음을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무기로 삼습니다. 가장 약할 때조차도 말이죠. 둠스데이는 슈퍼맨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강합니다. 그 말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시겠죠? 슈퍼맨은 그린 랜턴 군단의 합동 힘을 제압했고 시간선을 파괴하는 힘을 능가했으며 신들과도 맞붙어 싸웠습니다. 그와 맞먹는다는 것은 둠스데이가 확실히 멀티버스급 존재임을 의미합니다. 그는 원더우먼과 대등하게 싸웠습니다. 이 원더우먼은 멀티버스를 유지하는 신의 파동이 깃든 유물인 크로노스의 호를 산산조각낸 인물입니다. DC 코스몰로지에서 슈퍼맨과 원더우먼은 힘의 기준점입니다. 둠스데이는 이 둘과 맞먹거나 때로는 능가하기도 하지만 그의 이야기는 멀티버설에 그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둠스데이는 불가능한 일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크사이드를 이겼습니다. 아바타나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 다크사이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존재하는 폭정의 개념적 화신인 그 다크사이드 말입니다. 신들의 영역에서 다크사이드의 진정한 자아는 우주를 초월합니다. 그는 형상을 가진 플라톤적 이데아인데 둠스데이가 그를 부셔버렸습니다. 그건 아우터버설급 힘입니다. 그 단계에서는 존재들이 행성을 두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개념 자체를 때리기 시작하죠. 이제 여러분은 이것의 타당성이나 진위에 대해 정말로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작가에 따르면 그게 그가 보여주고자 했던 의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둠스데이의 내구성은 이야기적으로도 거의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그는 슈퍼맨, 원더우먼, 그리고 그린 랜턴들의 합동 공격도 버텨냈습니다. 그는 존재 자체를 지울 수 있는 오메가 빔도 아무렇지 않게 견뎠고 신의 진노 그 자체인 스펙터에게 상처를 입힐 정도로 강력한 빔도 버텨냈습니다. 그리고 한 번이라도 둠스데이가 상처를 입으면 그 다음부터는 절대 같은 방법으로 다치지 않습니다. 한 번 죽이면 다음에 탈출했을 때는 그 방법으로는 절대 죽지 않게 되는 겁니다. 팬텀 존, 존재와 무우 사이의 경계가 없는 지평선조차 없는 세계로 묘사되는 무차원 공간입니다. 그곳에서 벗어나는 것은 육체적인 힘이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저항입니다. 둠스데이는 죽음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의 법칙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괴물들과 달리 둠스데이는 느리지도 않습니다. 그는 슈퍼맨과 속도를 맞춘 적이 있는데 슈퍼맨은 시간의 법칙을 초월한 차원인 하이퍼스페이스를 날아다녔고
창조의 근원인 소스에서 탈출한 적도 있습니다. DC 세계관에서 보면 그의 진화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속도는 측정 불가능하며 심지어 시간조차도 무의미해집니다. 그는 단순히 빛보다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과율을 초월해서 움직입니다. 하지만 그의 능력은 주먹과 분노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둠스데이의 몸은 변화하는 무기고와도 같아서 크립토니안의 피부를 뚫는 뼈 돌기, 살을 녹이는 독, 몇 초 만에 그를 재생시키는 재생 능력, 그리고 주변 모든 것을 썩게 만드는 죽음의 오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에너지 발사, 순간이동, 텔레파시, 그리고 비행 능력까지 진화시켰습니다. 리버스 리버스에서 둠스데이는 자신의 DNA로 다른 이들을 감염시켜 새로운 둠스데이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는 능력까지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전염성 있는 파괴이며 수년 동안 그는 에너지 흡수, 텔레파시, 영혼 공격, 심지어 존재 자체의 소멸에도 저항력을 진화시켰습니다. 그는 기화되고 분해되고 원자화되고 블랙홀에 던져지고 먼지로 변했지만 언제나 어떻게든 다시 돌아옵니다. 기본적으로 둠스데이는 멀티버설 플러스급에서 편안하게 존재하며 슈퍼맨이나 원더우먼 같은 존재들과 대등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최전성기에는 둠스데이가 아우터버설급으로 상승하여 개념적인 신들을 쓰러뜨리고 차원의 소멸에서 벗어납니다. 그의 체력은 무한하고 진화는 끝이 없으며 그의 본성은 막을 수 없습니다. 둠스데이와 싸우기 시작하면 시계가 돌아갑니다. 그는 당신이 살아남을수록 더 잘 죽이는 방법을 익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음모를 꾸미지 않고 정복하지도 않으며 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그저 존재할 뿐입니다. 베르트란이 처음으로 그 아기를 크립톤의 황무지에 던졌을 때 그는 생물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창조한 것입니다. 삶 자체가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너무나도 집요해져서 심지어 죽음조차도 시도하는 것에 지칠 수 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둠스데이는 그 선언이 육신이 된 존재이며 멸종이 뼈에 감싸인 것이고 증오가 심장 박동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는 한 이야기의 끝이 아니라 모든 것을 끝내는 이야기 자체입니다. 하지만 브로리는 태어날 때부터 엄청난 잠재력을 지닌 엘리트 사이어인이었습니다. 그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고 프린스 베지터를 쉽게 능가했습니다. 그의 힘은 킹 베지터를 충격과 두려움에 빠뜨렸습니다. 그래서 브로리는 추방당했습니다. 왕은 언젠가 브로리가 자신의 아들에게 왕위를 도전하고 그 과정에서 우주 자체의 위협이 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추방된 후 그는 아버지에 의해 키워졌고 마침내 48년 이 진화 프리저 군단의 일원들에 의해 구출되었습니다. 복수를 위해 그는 손오공과 베지터와 싸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브로리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합니다. 프리저, 손오공, 피콜로 모두가 그의 전투력을 인정하며 그가 얼마나 강력한지 감탄합니다. 손오공조차도 브로리가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손오공이 울트라 본능을 발동하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브로리가 실제로 비루스보다 더 강할 수도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비루스가 진짜로 가장 강력한 파괴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꽤나 엄청난 발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브로리는 싸움이 계속될수록 성장하고 적응할 수 있으며 싸움이 진행되고 브로리가 변신할수록 훨씬 더 강해지고 빨라지고 더 숙련되어집니다. 분노 상태에서 슈퍼 사이어인으로, 그리고 특히 전설의 슈퍼 사이어인으로 변신할 때마다 브로리의 힘은 천문학적으로 증가합니다. 사실 브로리는 베지터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브로리는 차원을 파괴하고 미래 트랭크스와 손오공 블랙 둘 다를 압도했으며 심지어는 지렌을 잠시나마 몰아붙이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브로리는 베지터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브로리는 또한 프리저보다도 강합니다. 물론 블랙 프리저는 아니지만 이 시점에서 프리저는 골든 폼을 완벽하게 마스터한 상태였습니다. 프리저는 손가락 하나로 행성을 파괴할 수 있었지만 브로리는 그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브로리는 프리저를 압도적으로 두들겨 패면서 그 사실을 증명했죠. 브로리는 심지어 울트라 본능 상태가 아닌 손오공보다도 강합니다. 그리고 그 시점에서 손오공은 이미 전체 우주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졌죠. 몇몇 전투에서 브로리는 여전히 손오공보다 훨씬 더 강했습니다. 손오공과 베지터가 합체해서 슈퍼 사이어인 고지타가 되어야만
브로리의 힘을 따라잡기 시작할 수 있었고 슈퍼 사이어인 블루가 되어서야 비로소 브로리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브로리는 이 세계관에서 단연코 가장 강한 전사 중 한 명입니다. 그리고 브로리는 여기서 참고할 만한 정말 놀라운 업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했듯이 그는 손오공, 베지터, 그리고 프리저를 압도하고 완전히 때려 눕혔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브로리가 슈퍼 사이언 고지타와 싸웠을 때, 그리고 그들이 현실의 구조 자체를 산산조각 냈을 때 브로리와 고지타는 너무 강력해서 우주의 경계를 뛰어넘거나 사실상 부셔버렸고 그 결과 그들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그들은 현실을 무시하는 공격을 주고받으며 공간의 벽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대체 차원을 무너뜨리고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브로리의 힘은 우주 자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강렬하고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는 현실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 업적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말은 브로리가 낮은 다중 우주급 존재라는 뜻이고 빛의 1억 4,800만 배에 달하는 속도와 현실 자체를 산산조각 낼 수 있는 타격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누가 이길까요? 자,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이제 브로리가 엄청나게 강력하다는 건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브로리는 드래곤볼에서 궁극적이고 가장 강력한 전사 중 한 명이며 그가 맞서는 누구에게든 위협이 되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사실 브로리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말을 둠스데이 2에게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둠스데이는 힘에 있어서 항성급 그 이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가 슈퍼맨과 싸울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네, 우리가 손오공과 베지터에 대해 방금 말한 모든 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슈퍼맨, 슈퍼걸, 혹은 마샨 맨헌터 같은 이들 모두 둠스데이가 과거에 이긴 적이 있습니다. 마샨 맨헌터는 예전에 지구를 끌어당기는 것을 도운 적도 있고 저스티스 리그 전체와 맞서 싸운 적도 있습니다. 슈퍼걸은 슈퍼맨과 정면으로 맞서 싸운 적이 있고 슈퍼맨 본인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한한 페이지가 있는 무한한 책을 들어올리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원만큼이나 무거운 스펙터를 들어올리는 것을 도운 적이 있습니다. 그는 블랙홀을 손바닥 위에 올려 들기도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압축된 태양계도 밀어본 적이 있고 몇몇 전투에서는 시간선을 산산조각내고 시공간의 경계를 무너뜨리기도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무게 같은 개념이나 심지어 시공간 자체도 자신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예전에도 현실을 밀어낸 적이 있습니다. 그는 무한하고 한계같이 없으며 끝이 없는 우주인 팬텀 존 전체를 흔들었고 심지어 그것을 완전히 파괴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둠스데이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는데 이 부분도 말씀드리자면 실제로 보면 둠스데이는 꽤 일관되게 슈퍼맨보다 약한 캐릭터입니다. 왜냐하면 둠스데이가 유명해진 이유는 한때 슈퍼맨을 죽였다는 점이지만 그건 나중에 설정이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슈퍼맨이 둠스데이를 과소평가하게 만들었죠. 그들이 처음 싸웠을 때 슈퍼맨은 힘을 제대로 쓰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버전의 칼도 봤는데 그는 그 사건을 다시 겪었지만 둠스데이를 죽이는데 주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둠스데이에게 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슈퍼맨은 우주를 파괴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슈퍼맨보다 훨씬 약한 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둠스데이가 헌터 프레이 혹은 고그 전쟁, 인피렉스 드론과의 전투 등에서 인상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다시는 슈퍼맨의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 슈퍼맨은 거의 모든 전투에서 꾸준히 둠스데이를 이길 수 있었습니다. 슈퍼맨은 실제로 둠스데이를 반으로 찢어버릴 수 있었고 둠스데이가 그를 때리는 동안에도 그냥 서 있기만 했습니다. 비자로나 사이보그 슈퍼맨 같은 다른 악당들조차도 둠스데이와의 싸움에서 이긴 적이 있고 클라크는 둠스데이보다 약할 것 같은 몇몇 악당들과도 비교한 적이 있습니다. 데미지나 메서커 같은 악당들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슈퍼맨은 그들이 그 괴물보다 더 강한 펀치를 날릴 수 있다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저는 둠스데이가 약하다고 주장하려는 게 전혀 아닙니다.
제 말은 그건 둠스데이잖아요. 이 괴물은 여전히 슈퍼맨을 죽인 존재입니다. 그는 여전히 저스티스 리그를 박살내는 존재죠. 많은 히어로들이 그와 1대1로 맞붙어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진 않아요. 그는 여전히 최고의 악당 중 하나이고 가장 강력하고 가장 힘이 센 악당 중 하나입니다. 저는 둠스데이가 실제로 슈퍼맨과 꾸준히 같은 수준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슈퍼맨이 더 강력하고 대부분의 1대1 싸움에서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브로리 같은 사람을 이기려면 최소한 슈퍼맨 수준은 되어야 하죠. 브로리는 너무 강력한 위협이라서 비루스 같은 인물과 직접 비교할 수 있습니다. 비루스는 여전히 손오공과 베지터보다 훨씬 더 강하다고 여겨지고 있죠. 브로리는 기본 형태만으로도 골든 브리저를 이길 수 있었고 거의 둠스데이보다 더 빠르게 강해지고 진화합니다. 그리고 점점 더 강해지면서 결국 그는 슈퍼 사이어인과 싸우게 되었습니다. 고지타와 브로리는 너무 강력해서 우주의 경계를 뛰어넘거나 사실상 부셔버렸고 그로 인해 그들은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차원에서 둘은 현실을 산산조각내는 공격을 퍼붓고 공간의 벽을 부수며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대체 차원을 무너뜨리고 결국 다시 지구로 돌아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브로리의 힘은 너무 강렬하고 우주 자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였기 때문에 현실을 산산조각 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멋진 싸움이 될 거예요. 둠스데이는 브로리를 다른 캐릭터들이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말로 몰아붙일 수 있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브로리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브로리가 승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래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생각과 감정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이만큼 오래 시청해서 영상 끝까지 오셨다면 정말 대단합니다. 시청해주시고 저희를 응원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주세요. 이런 영상을 매주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